네, 오늘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프리덤 뉴스도 이제 유튜브도 하시지만 현재 방송통신위원이십니다. 통신심의위원이요. 통신심의위원 여기 있습니다. 네. 방송통신심의위원이신 이상로 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오늘은 뭐 방송통신에 대한 문제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건 뭐 우리 말씀하시기 좀 곤란하실 것도 같고 저희가 뭐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자유우파 시민들은 지금 방통위가 얼마나 지금 뭐 면전에다 대고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얼마나 참 우리 언론 관리 특히 방송 관리를 엉망으로 하는지 편파적으로 하는지 공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이상로 위원님은 저 자유우파 쪽을 대변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래도 말씀하신 곤란하실 테니까 아니 곤란한 건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기회 주시면 따로 하시고요. 오늘 제가 나온 이유는 또 다른 쪽이 있으니까 그건 말씀 못 드릴 건 아닙니다. 나중에 다른 기회를 좀 잡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공천 제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당 공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제 분석이신데요. 이게 이제 요새 요거 좀 또 이슈가 됐습니다. 뭐 저 미스터 트롯 형식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네, 또 나오고 이래서 미래통합당에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실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네. 그 상향식 공천을 하자는 주장이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향식 공천을 할 때 나는 가수다 방식을 쓰자. MBC의 나는 가수다 방식. 그때 맞아. 나는 가수다가 인기 있었죠. 나는 가수다 방식을 쓰자. 또는 뭐 나는 가수다나 그 미스트롯 방식을 쓰자. 이제 대규모 공천 배심원단을 대규모로 구성하자라고 해서 총선을 앞두고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여론을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우파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같이 힘을 합쳐서 그때 당시 황교안 대표가 이 상향식 공천을 좀 받도록 압력을 넣자라고 하는 그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좀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근에 이제 서울시장이 이제 사망함으로써 이제 커다랗게 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내년 4월 15일 날 또 보궐선거 있게 되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빨리 여론을 이렇게 해서 힘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 완벽한 상향식 공천을 한번 추진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이제 막 몇 번 방송을 하고 하는데 며칠 전에 그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대표가 미래통합당에서도 서울시장 후보는 미스터 트롯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기회에 강력하게 완벽한 상향식 공천을 한번 밀어보자. 그래서 이제 상향식 공천하는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작년부터 계속 생각해왔던 법이니까 생각했던 거니까 아마 이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이상로 의원님은 경영학도 박사시기도 하신데 사실 이제 정치학계에서는요 이 오픈 프라이머리 문제를 그 전서부터 이제 다뤄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코커스 방식으로 하는데 한국이 아직까지 어려운 점 이런 점도 이제 정치학계에서 논의가 됐어요. 왜 한국이 아직까지 좀 어려운지. 그리고 이제 정치계에서도 뭐 그 전서부터 작년이 아니라 훨씬 전서부터 이제 논의가 되어 왔었는데 이제 특히 요즘에 이제 다시 이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 국민들까지 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이제 미스터 트롯이란 프로그램이 완전히 이제 뭐 시청률이 엄청나게 이제 기록을 했으니까 그 방식이 괜찮거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게 이제 공론화 되는 이제 그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공천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지금 말씀하신 오픈 프라이머리,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를 성공하는 가장 그 확실한 방법은 대규모 공천 배심원단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규모 공천 배심원단은
한 150만에서 200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난 공천 배심원단이 만들어지면 네. 그러니까 그 공천 배심원단에서 일단 공천 배심원단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들어지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후보나 부산시장 입후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미스트롯 방식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러 번의 그 200만 명 정도 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그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으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계속 배심을 통해서 컷오프를 통해 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후보자 등록 마감할 때까지 계속 그 작업을 계속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제가 4.15 총선을 앞두고 작년부터 주장했던 그 나는 가수다 방식 또는 미스트롯 방식은 이런 거였습니다. 뭐냐면 배심원단을 구성하자. 그때는 한 1,000명에서 2,000명을 구성하자고 그랬습니다. 네. 그때는 제가 낸 안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하도 이름이 많이 바뀌어서 새누리당이었나요? 그때 네. 예, 새누리당 당원 그다음에 뭐 국민의당 당원 뭐 우리공화당 당원 이렇게 해서 당원들을 전부 한 풀에 놓고 네. 거기서 그 무작위로 추첨하자라는 게 제 뜻이었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자연스럽게 우파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네. 당원들을 전체 풀로 놓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생각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한 수백만 명 정도의 그 배심원단이 풀로 구성이 돼야 된다. 수만 명만 구성이 되면 어떤 사람도 그 배심원단을 피해서 나는 예선 거치기 싫어. 그냥 뭐 누구 어떤 정당의 무슨 지금 현재 시스템에 따라서 그냥 공천 받을래 이런 사람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그 이 시스템이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한 150에서 200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난 공천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그 이제 통합당에서 200만 명, 150 내지 200만 명이죠. 자, 그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예, 뭐냐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 한 150, 200만 명은 통합당이든 어떤 상관없이 우파에서 200만 명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파에서. 우파. 그러면 우파에서 200만 명을 어떻게 모으느냐? 그럼 별로 어렵지 않다. 사나우리면 다 모은다.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데이터베이스가 어디 있는가 하면 아마 이범규 TV에도 존재할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몇 군데 이렇게 우파 방송에 후원을 매달 하고 있는데 매달 문자가 와요. 이 후원금 보내주셔서 고맙다고. 그쪽에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구독자도 있지만 그 후원해준 사람 명단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 공천 배심원단에 들어가겠냐라는 의사를 확인해서 그 명단을 넘겨주면 예를 들면 이범기 TV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가로세 연구소도 있고 뭐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받으면 적어도 그 사람들은 저쪽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받았다. 근데 그 사람들 일단 명단 확보하고 그 사람들이 또 추천해 주는 사람이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또 저쪽 사람들은 절대 추천 안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미래통합당의 당원 또 기독자 통일대인가요? 그쪽의 당원 우리공화당의 당원 그 정당에서 명단을 넘겨주면 그 사람들 역시 저쪽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 200만 명 정도를 모으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되면 자 내가 이 200만 명 정도는 공천 배심원단이 여기가 있습니다. 뭐 이래도 미래통합당도 좋고 누구도 좋고 누구도 좋다. 야 우리가 이 일정에 의해서 이 컷오프 작업을 계속해 나가 검증 작업을 계속하고 컷오프 작업을 계속하겠다. 라고 하면 안 들어올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지금 너무 크니까. 지금 저 미래통합당의 보도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장만 얘기하더라고요. 부산시장은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부산시장은 자기들이 아직도 자기들 시스템에 의해서 부산시장을 공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예, 저는 그것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부산시장도 해야 한다.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미래통합당에서 나 미스트롯 방식으로 해? 우리공화당에서도 할게. 또 기독자통일당에서도 할게. 이렇게 되면 완전히 또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떤 특정한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나 네. 어떤 특정 정당을 위한 공천 배심원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범우파 총 시민들의 공천 배심원단 풀을 구성해 놓고 선거 때가 되면 룰에 의해서 들어오고 싶은 사람 누구든지 다 들어와라. 와서 그 선언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 서울시장에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저 출연하고 싶은 뭐 이범규 TV에 나가서 선언해도 되고 뭐 펜앤마이크 가서 선언을 해도 되고 다 하라는 거죠. 근데 어떠한 때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공개 검증 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컷오프 작업도 해나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범우파 시민들의 뭐라 그럴까 공천 후보를 우파 시민들이 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 조직은 범우파 공천 시민 배심원단은 이번 보궐선거뿐만이 아니라 다음번 대통령 선거 때를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사람을 모으고 보강하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굉장히 이제 좋은 의견이신데요. 이제 또 한국적 특성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뭐를 우려하냐면 자 그렇게 되면은 조직력이 강한 이제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뭐 그 조직을 완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유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정치 신인 있잖아요. 이름이 잘 안 알려져 있든지 사람은 훌륭한데 이름이 안 알려져 있든지 조직이 없는 사람들. 근데 뭐 다소 문제가 있어도 뭐 4선 5선에 이름 누구 하면 다 알고 이미 그냥 조직을 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특히 이제 지역구 선거에서 지역을 텃밭을 갈아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요. 그 지역에서는 뭘 해도 윤상현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집에 숟갈짝이 모이니까지 내 동생 내 형으로 다 깔아놨어요. 누가 나와도 거기는 그냥 윤상현이에요. 이제 이런 폐해가 또 우리나라 특성상 있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에는 신인들이 불리할 수 있다. 이제 신인들이 이런 또 의견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의견은 아주 굉장히 많이 들었던 네. 의견이고요. 근데 그것이 틀렸다라고 지금 후회하고 있는 때문에 그렇죠. 미스트롯 방식을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정치 시스템을 보면 그렇게 기존에 잘 알려진 사람, 그 뭐 다선 의원 이런 사람 아니면 신인이 나와서 뭘 해볼 수 있는 문신이 표기 전혀 없는 겁니다.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스트롯 방식을 쓰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 이제 미스터 트롯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이상로 위원님은 안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결승전까지 처음부터. 미스터 트롯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일단 지금 그런 방식의 맹점은 조직을 가진 사람이 유리할 수 있어요. 뭐 거창하게는 200만 명 선거인단인데 근데 그 우파로 해서 하고 그 공화당까지 들어오고 이러면 방식이 근데 어떻게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미스터 트롯 방식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미스터 트롯 방식은 일단은 전문가 집단에서 심사를 해요. 그다음에 관중에서 심사를 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전당대회 투표겠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국민들 이제 전화 여론조사를 합니다. 네. 전화 여론조사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투표를 해요. 완전 그거는 선거인단이 아니라 그냥 내가 들어가서 그냥 투표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몇 점으로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이제 관중하고 전문가 집단 그러니까 뭐 장윤정이다 뭐다 전문가 집단 투표하고 합산해서 예를 들어서 대학부에서 떨기고 뭐 한 명 올라가고 뭐 신동부에서 떨기고 한 명 올라가고 그래서 나중에 빅세븐을 가립니다. 빅세븐을 가려서 빅세븐에서 거기서 또 경연을 그 자리에서 또 펼쳐가지고 거기서 또 해서 마지막에는 이게 서버가 다운적으로 700몇만 명이 접속을 해요. 그래서 서버가 다운됩니다. 그래서 그날 결승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를 못해요. 김성주 사회자가 왜냐면 서버가 다운됐어요. 그래서 1등이 2등이 누가 발표를 할 수가 없는 근데 잘못 발표했다가는 공정성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이 서버 다운된 것을 바꿔가지고 일일이
표로 말하면 수개표 확인 작업을 합니다. 700만 몇십만 명에 대해서 네. 확인 작업을 해서 이제 1등 이명웅, 뭐 2등 영탁, 3등 이창원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완벽하게 제가 말하면 완벽하게 미스터 트롯 방식이 저는 좋다. 지금 우리 이상로 위원 말씀하시는 거는 기존에 늘 논의되어 왔던 예를 들어서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인데 그거보다는 아예 미스터 트롯 똑같이 미스터 트롯으로 TV조선에다가 TV조선하고 미래통합당 그거하고 둘이 합작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미스터 트롯 방식의 서울시장 후보. 그 똑같은 방식으로. 네, 이제 네.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요. 제가 조금 이제 첨언해 드릴 네. 얘기는 저는 나는 가수다 방식이 나는 가수다. 낫다는 거죠. 나는 가수다.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이렇게 해오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처음부터 나는 가수다 식으로 가자는 겁니다. 근데 나는 가수다 식 그러면 모든 국민이 다 참여한다. 거기에는 저쪽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가수다 스튜디오를 만든 이 밀산 스튜디오를 기본 컨셉을 쓴 사람이 저거든요. 네. 제가 MBC에서 부산산 사업팀장을 할 때 일산 스튜디오 컨셉을 그래서 대규모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나는 가수다 스튜디오가 500명 정도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한 200만 명, 150,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모두 나는 가수다의 배심원이다는 거죠. 모두 처음부터 어떤 전과 집단이랑 추천돼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누구든지 투비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언을 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가수 그래서 신인에게 기회를 주자는 거죠. 그럼 어떡하냐? 내가 나가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매체가 있잖아. 네. 이범규 텔레비에 나갈 수도 있고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우파의 여러 채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네, 누가 나오겠다 하면 신인들이라고 해서 배척하지 않고 뭐 지금까지 우리가 조금 보면 어떤 지난 4.15 총선이나 이런 걸 봐도 각각의 우파 채널들도 조금씩은 뭐라고 그럴까 선호하는 후보가 좀 있지 않았나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 떠나서 완벽한 나는 가수다 방식으로 가니까 누구든지 나오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다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8월부터 시작해야 된다. 내년 4월이지만 네. 8월부터 시작을 해서 8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사람이 다 나와서 그렇게 자기가 서울시장이 되면 또 부산시장이 되면 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도시공학자도 나올 수 있고요. 뭐 도시경영학자도 나올 수 있고 누구든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순위를 발표해서 컷오프는 아니고요. 좁혀지는 거죠. 예, 좁히지도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순위만을 발표해 주다가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앞두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공개적인 그러니까 무슨 토론회 같은 것들을 개최하면서 그때부터는 컷오프 작업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완벽한 나는 가수다 식의 배심원단이 MBC의 나는 가수단은 500명이었지만 이번에는 한 200만 명 정도의 나는 가수다 배심원단을 만들자. 그리고 미리 8월부터 그 작업을 계속해서 내년 4월이면 상당하게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장이나 부산에 나오긴다고 희망하고 그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기회를 주자. 우파 채널에서 저는 프리덤 뉴스를 하고 있지만 저도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그러거든요. 모르잖아요. 누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러나 올 8월부터 그 작업을 하면 정말 훌륭한 실력자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네. 그 사람이 뽑히지는 않더라도 그 사람이 내놓은 정책 굉장히 좋아. 내가 저 사람 정책을 받아들이겠어.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완벽한 나는 가수다다. 나는 가수다의 공천 배심원단은 200만 명이다. 8월부터 들어가자. 그러게 만약 200만 명을 모으기는 어렵지 않다. 쉽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공천 배심원단을 만들고 이게 커지면 어떤 정치 예를 들어 미래통합당이 됐던 뭐 어디 우리공화당이 됐던 이 배심원단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파 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그 대학에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강의하고 네. 제가 대학에 가서 매스컴과를 폐지시켰어요. 폐지시키고 네. SNS과를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매스컴의 혁명인데 뭐든지 그 혁명의 시기에 그 혁명의
그 물결을 잘 타야 되거든요. 근데 SNS가 돈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SNS로 지금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서 수십만 명이 막 매주 토요일 날 막 집회하고 했지만 4.15 총선에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죠. 왜? 당신들은 그렇게 뭐 목청이 터져라 막 소리를 질러도 웃기지 마. 나는 그 인사권, 공천권을 내가 쥐고 있어.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SNS라고 하는 강력한 매체가 생겼으니까 그 매체를 이용하면 기존의 정치 그 엘리트들 몇몇이 가지고 있던 그 권한을 그 시민들이 뺏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작아서는 안 된다. 대규모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은 SNS라는 겁니다. 이미 데이터베이스들이 거의 다 구축이 돼 있다. 누군가가 나서서 취합을 하고 관리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취합 관리하는 거는 이제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예. 취합 관리하는 거는 제가 지금 시민단체들에게 그런 것, 지금 조금 아까도 시민단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그 선거 때가 있으면 후보 단일화 운동을 하는 단체 시민단체들이 많았습니다. 네. 제가 그쪽이가 부탁하는 건 뭐냐면 이번에는 후보 단일화하는 운동을 하지 말고 이렇게 이 성명적으로 공천 시스템을 상향식으로 바꾸는 데에 대한 관리를 시민단체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규합을 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뜻이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의 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범규 박사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저요. 뭐. 하여튼 그 개념은 굉장히 좋은 개념인데요. 네. 이걸 어떻게 구현시킬 수 있느냐. 가 이제 시간이 또 이렇게 많지 않고 합의를 모으는 거 이런 게 이제 그 합의를 모을 때 이제 또 미래통합당에서 결단을 하는데도 또 시끄러울 것 같고 이제 이런 게 이제 국민도 컨센서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큰 개념에서는 굉장히 좋은 얘기니까요. 국민한테 그 선택권을 더 주는 거니까. 디테일한 것들은 제 머릿속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질문이나 반론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작년 뭐 가을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그 부정선거 그 규명을 하기 위한 노력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한 그 좀 매우 뜻이 있는 우파 유튜브 채널에서 그걸 주도적으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 줬고 그래서 이제 저는 다른 또 우파 그 유튜브 채널에 찾아가서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은 저쪽에서 했으니 대규모 공천 배심원단 구성하는 문제는 당신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으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환경은. 누군가가 나서서 그러니까 사심을 갖지 않는 누군가가 나서서 조직하면 그 누군가가 누군가. 일단 저는 그런 일을 어차피 처음부터 제안을 했으니까 노력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그 결국은 이게 각각의 분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자원들을 어떻게 조직화하느냐가 문제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직화하는 거는 저 사람은 사심이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군요. 근데 사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걸 조직하려고 맘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조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보니까 저는 이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완벽한 미스터 트롯 방식으로 방송국에 아예 맡겨라 그런 게 방송국에서는 그거 제가 왜냐면 정치적인 욕심을 부릴 수도 없고 어느 정당이라든가 어느 후보라든가 그랬다가 이게 무슨 왜 저 프로듀스 101 잘못 약 하나만 조작한 게 나타나도 다 작살났잖아요. 이번에 뭐 좀 작살났죠. 근데 이거를 그럴 수도 없는데 그러면 그 창의적으로 미스터 트롯 방식으로 거긴 이제 가수를 뽑는 건데 이건 서울시장을 뽑아라고 방송국에 아유 의뢰라는 거예요. 이거 TV조선이면 TV조선에 그러면 왜 TV조선이냐 이것도 시비 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잠깐만요. 우리가 저 올림픽 같은 거나 월드컵 같은 데는 풀중계단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합의하에 이게 세층 우파 방송 뻔하잖아요. 우파 방송 우파 방송이 풀중계단처럼 풀 제작단을 만들어서 같이 공동으로 합동으로 이제 방송도 내보내면서 이걸 뭐
6개월이면 6개월 장기 프로젝트로 네. 쭉 말씀하신 대로 8월부터 준비해서 쭉 가는 거죠. 네. 그래야지 공정성이 확보되지.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심이 없는,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공천할 때 공관위원장이 나는 사심이 없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계약은 무슨 관계가 있어 거기 되지도 않는 후보를 꽂았느니 뭐니 문제가 사심이 나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심이. 예를 들어서 사심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공천 배심원단이 한 150에서 200만 명 정도 되면 네. 아니 사심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아니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네. 진행할 그러니까 집행부가 지금 있어요. 저 우리 이 박사님께서는 집행부가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해 네. 좀 많은 관심을, 그러니까 저 미스터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방식이 나는 가수나 미스터 방식일 뿐이고 그 다음에 이거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고 하는 것들은 여러 매체에 사람들을 노출시키고 그래서 계속 노출시키고 난 뒤에 그럼 이제 다 높으니까 우리 우파 채널들이 뭐 선언하면 누구든지 와서 다 이렇게 노출시켜 주라는 겁니다. 네. 8월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계속해서 2주 단격으로 한 번씩 순위를 계속 발표를 해 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컷오프 작업에 들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하면 우파 채널이 중계할 수도 있고 어떤 그 토론회 같은 것들을 중계가 문제가 아니라요. 네. 그게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미스터 트롯 하면은 TV 조선에서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네. TV 조선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네. 기획하고 네. 그렇듯이 이 지금 200만 명의 선거인단 구성해서 나중에 언제 컷오프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하는 방식을 집행하는 집행부가 있어야 돼요. 위원회를 구성해야죠. 그렇죠. 예, 우선회를 구성하러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제 말씀은 이제 그건데 네. 그 위원 중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올림픽으로 치면 네. 올림픽 중계권제를 갖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근데 그 권한과 예를 들어서 그 의무와 그 운영위원회를 네.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예, 그걸 구성해야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누가 구성할 건데? 누가 구성? 그러니까 누가 바로 그거거든요. 네. 저 사람은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누가 구성할 때 누군가는 해야 돼. 그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 누군가는 제가 하겠다는 그러니까 앞장서겠다. 그 누군가에 앞장서겠다. 그러면서 뜻 있는 사람을 모으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옛날에 우파 채널들도 옛날에 4.15 총선 전에 보면 조금씩은 다 누구를 이렇게 공천에 조금 다 잡음이 있었잖아요. 예, 조금 누구를 좀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들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좋아하는 느낌을 개입될 수 없는 시스템을 처음부터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가 할 건데 그러면 아무도 못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가장 이 뭐라고 그럴까 중요한 사람은 내가 서울시장이 되고 내가 대통령이 되고 이런 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니 난 그거 싫어. 난 시스템을 바꾸겠어. 나는 내 후손들을 위해서 나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 나는 감투나 자리 이런 거 연연하지 않고 나는 시스템을 바꾸겠어. 그런 사람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선진국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시스템을 바꾸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존재할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모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이제 시민단체에 가서 당신들 이렇게 모였지만 뭐 자기들이 각자 생각하고 있는 뭐 후보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내려놓아라. 그건 시민단체에서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하나만 이 대규모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배심원 그 관리라고 그럴까? 그 위원회는 그런 거 떠나서 순수하게 배심원만 순수하게 구성이 되며 운영만 제대로 하면 뭐 어떤 단체에서 누굴 지지하든 말든 건 그 단체의 얘기일 뿐이에요. 200만 명, 150, 200만 명 되는 사람을 어떻게 그 영향력을 발휘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규모의 공천 배심원단이 필요한데 대규모를 만드는 방법은 쉽다.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들을 지금 다 가지고 있다. 그분들을 설득하면 그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내놓으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받아서 미리 보내서 당신 배심원단에 들어오겠냐고 물어보고 들어왔다는 사람을 정리하고 그 사람들이 또 당신들이 추천해주는 사람은 받아들이겠다. 또 그 추천받은 사람이 또 받으면 또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면 내년 4월 총선까지 200만 명이 넘어가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운영하는 방법은 어떤 한 방송사에다 이 프로그램을 주겠다는 생각은 아니다. 우리는 올림픽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중계권자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국제 신호라고 합니다. 그게 네네. 이제 국제 신호란 건 뭐냐면 언어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냥 동작과 효과음. 그 나머지 이제 그 뭐래 자기네 말로 언어로 하는 거는 다 그 공동 IBC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주민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국제 신호를 만들어 주겠다. 올림픽에 무슨 예를 들면 이제 그 토론회 같은 걸 하면 토론회 장을 만들어 주고 신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뭐 KBS가 쓰든 MBC가 쓰든 그건 상관없다.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에 어떤 방송국에 그걸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중계는 뭐 거기저기 하는데 이제 말하자면 IOC 같은 데서 이제 룰을 만들고 뭐 예를 들어서 권한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축구 육상 같은 경우 몇 명으로 미리 컷오프해서 올려보내고 뭐 이런 룰을 시스템을 쭉 만드는 게 IOC의 막강한 권한이 있잖아요. 그 권한을 이제 그런 집행부가 이제 권한을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200만 명이 다 된 다음에 이 룰이 합의가 딱 됐으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모을 거냐 예를 들어서 미통당하고 사이즈가 다른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미통당 거 너무 많이 들어가고 기독자유통일당 거 좀 적게 들어가면 또 여기서 또 반발할 거고 애국당에 조원진의 당에서 또 여기서 또 잡음이 날 수 있고 네,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 집단이 크면 한 정당에서 뭐 사이즈를 가지고 논할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금 우파 시민들은 지금 어느 정당에 가입돼 있지만 반드시 그 사람들이 그 정당을 지지한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관건은 얼마나 큰 규모로 만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규모를 만드는 데는 어렵지 않다.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집단 지성의 힘을 이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견을 들어서 그 집단 지성의 힘으로 룰을 만들고 그걸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도 자꾸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디벨롭했습니다는 걸 알려주면 시민들이 그 SNS를 통해서 뭐 이런 그 이봉규 텔레비전 같은 댓글 보내주면 그러니까 업그레이드해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건은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대규모 백전 배심원단을 만드는데 우리 우파 지금 현재 우파의 그 언론인들 그러니까 유튜브를 채널을 이용하는 우리 언론인들이 전폭적으로 도움을 주면 된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누구 좀 제가 선호하는 그런 후보가 아니라 그런 거를 떠나서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4.15 부정선거는 어떤 특정한 우파 채널만의 그 이슈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듯이 이 공천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것도 어떤 특정한 우파 채널만이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도와서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주도적으로 좀 이렇게 그 홍보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그 우파 채널을 제가 좀 섭외를 하려고 그래. 이쪽은 지금 선거 부정권을 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쪽에서는 이런 걸 한번 주도적으로 해봐라 라고 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하여튼 아마 그 여러 가지 단계를 추진하실 때 지난한 작업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이상과 어떤 명분과 그 이념 굉장히 지금 제가 볼 때 훌륭하신데 그거를 실현시키려면은 여러 가지 장벽이 존재할 텐데 그 장벽을 잘 돌파하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대하고요. 저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라 다른 쪽의 의견을 지금 말씀드린 거는 왜냐하면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걸 알고 추진을 하시는 거고 그냥 어떤 그 아름다운 환상에 물론 그 명분이랑 이건 좋은데 그게 추진하다가 벽에 부딪혀서 희지부지 될까봐 그런 의견들도 있으니까. 문제 제가 처음에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그 대규모 나눔 갑시다 방식의 대규모 공천 배심원단으로 4.15 그 총선을 치르자라고 한 것이 제가 뜻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새누리당의 뭐 황교안 씨 이런 사람인데 지금은 이게 그게 아니고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게 아니에요. 정당에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권을 갖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것을
추진할 때 많은 분들이 특히 우파의 지식인들이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걱정을 하셨고 그리고 걱정뿐만이 아니라 반대하신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거 말도 안 돼. 한국에는 그 전략공천회의 돼. 한국 사람들은 전략공천회의 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전략공천을 하면 안 된다는 게 확실히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현명한 민족이면 잘못된 것을 반복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좋은 그 자원들이 있어요. SNS 시대에 여러 좋은 그 자원들이 많으니까 이 자원들을 잘 모아서 추진을 하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학. 지금 이거 되겠어? 뭐 4.15 부정선거 이거 규명책에서 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드세인데 이거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 이렇게 자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무슨 얘기야? 바꿔야지. 절 이대로 내버려 두면 이 공천 시스템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건 저 정당의 간부 한두 사람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인사 발령 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든 야든 좌든 우든 그 정당 정치가 발전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과문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 채널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뜻이 있는 사람이 나서서 어렵지 않다. 이 자원들을 모아서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외의 사람들이 그거 되겠어 이렇게 하고 또 그만 내가 뭐라 안 된다고 그랬잖아 당신 뭐 이러면 그건 안 된다.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 4.15 총선을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했는데 그분들의 반응이 싸늘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당시에 조금 각각의 남 정치적인 게 있었지만 지금은 아마 그분들도 후회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제가 나서서 대규모 공천 배심원단을 만드는 일에 제가 좀 앞장서서 나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일생을 훌륭하게 살고 싶은데 훌륭한 일생은 대통령이 되고 서울시장이 되는 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그것이 진짜 좋은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겠다. 그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다. 그 자원들이 지금 널려 있다. 모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 아닙니다. 뭐 충분히 토론을 하시는 건 이제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좋고요. 이제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바꾸는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나 그분이 바꾼다 하면은 그래, 그분이라면 뭐 그래 이렇게 공감이 쫙 가는 거고 그렇게 바꾼다는데 무조건 따라오라는데 시스템이 지금은 이 시대라는데 과거는 아니라는데 무조건 뭉쳐야만 된다는데 SNS 시대라는데 내가 하겠다는데 이래가지고 그래 이상도 내가 한다는데 이래서 그 여러 집단들 그 여러 국민들 여러 분파들을 이게 합의가 정당성이 그게 확보되기가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닐 것이다. 제가 개인이 나선다고 그래서 제가 개인이 나선다고 그래서 제가 모든 일을 다 했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단 지성의 힘을 이용하겠다. SNS라고 집단 지성의 힘을 이용하면 다만 저는 프로듀서일 뿐이다. PD일 뿐이지 그 제가 디렉터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디렉터와 PD의 차이는 디렉터는 이 앞에 나서는 사람이지만 PD는 안 나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프로듀서가 되겠다는 그러면 거지. 이제 잘 돌파하실 왜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반문을 하냐면 혹시나 이봉규 TV 보시는 분이 오해를 하실까봐 이봉규가 저 구독자 60만 명 된다고 지금 어떤 사람 내세워서 이거 시스템을 그 사람으로 완전히 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실까봐 저는 그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 초대하셔서 이제 그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니까 우리 들어본 거고 이제 지금부터 공론의 장을 마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에 좋다 하면은 그게 공감이 형성이 많이 되면 아마 여기서 이제 붐이 일어나서 이제 나는 가수다 방식이 됐든 미스터 트롯 방식이 됐든 이제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여기서 공감이 안 되면은 하나의 완오브 아이디어로 네. 뭐 그런 좋은 안도 있었다 네. 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 그거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 시청자들 내지는 우파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니까 네. 그건 이제 분명히 말씀드려요. 제가 뭐 이성노 위원을 여기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좋은 공천 제도가 있으시다 해서 토론회라고 그럴까요?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한번 공감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돌파하시기를요. 그 애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 기도드릴게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그럼요. 감사하게 네.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번규 텔레비 시청자분들에게 제 뜻을 이렇게 전할 수 있었다는 건 대단히 좋은 기회를 주셔서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이신데요. 그런 그 좋은 또 정책을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또 비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논의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방식은 필요해 보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